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11월 이후 토트넘의 성적은 롤러코스터와 같은데 공시전 5경기 무승 행진을 끊고 소튼바 맨유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며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3대6 패배로 탈탈 털리더니 노팅엄전 패배, 그리고 직전 울브스전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치며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플랜 A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전술적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이 경기에서도 패배한다면 충분히 경질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부상자가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또 일정은 어찌나 빡빡한지 카라바오컵은 4강까지 진출해버렸고 현재 스쿼드로 리그와 유로파리그까지 총 3개 대회를 감행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 보인다. 토트넘은 오늘 경기 전까지 3일 간격으로 4경기를 연속해서 치렀는데 손흥민, 솔람케, 콜루셉스키의 경우 이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었습니다. 또한 수비 쪽엔 아직까지 반더벤과 로메로가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도비가 직전 경기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있었으며 직전 울브스전 동점골을 기록했던 벤탄코르는 병고 한 장을 추가하며 이번 경기 경고도적 중계로 결차합니다. 수비 쪽엔 페드로 포로를 제외하면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이탈했고 공격 쪽엔 주전급 3명의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상승세인 뉴캐슬을 상대해야 하는 토트넘입니다. 뉴캐슬은 총 공식전 5연승으로 대단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5연승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기간 무려 16골을 득점해냈으며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수비 쪽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팀이지만 이걸 에디하우 감독의 전술력으로 커버를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수비의 핵심 스벤 보트만이 긴 재활 끝에 훈련에 복귀한 상황인데 이 선수까지 돌아와 제 폼을 찾는다면 후반기 뉴캐슬은 더 무서워지겠네요. 뉴캐슬도 로테이션이 잘 되는 팀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은 뉴캐슬이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로운 영입과도 같았던 산드로 토날리가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리더니 12월부터 홈이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뉴캐슬의 상승세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또한 알렉산더 이상 역시 시즌 초반 아쉬운 폼이었지만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8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부터 포스트코글루와 에디하우 두 감독이 만났을 때 추천드렸던 픽이 3.5오버입니다. 두 감독의 전술 성향인 만큼 항상 높은 기준점이 잡혔던 두 팀 매치업이죠. 이번 매치업 후 역시 오버 배당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3.5 오버 배당이 어느덧 1.8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3.5 오버는 아무래도 축구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득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당에 베팅하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저는 뉴캐슬의 고배당 승리 다시 한번 가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 추천픽은 안정하게 뉴캐슬의 플러스 0.1 handicap 승리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최종 경기 승리하며 공식전 우승 5경기 흐름을 드디어 끌어냈습니다. 강등권이자 승격팀인 레스터를 상대로요. 저도 이날 맨체스터 시티 마엔을 추천드렸었기에 라이브로 경기를 봤었는데 상당히 마음 졸였던 경기 양상이었고 레스터가 한 골도 넣지 못할 경기였다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골대 2번의 부분도 있었고 득점에 가까운 찬스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던 레스터였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오랜만에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었긴 하나 로드리와 후벤 디아스가 빠진 스쿼드는 여전히 수비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무적인 건 제가 직접 분석 때도 언급한 부분인데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한 사미뉴가 지금 2경기 연속 풀타임을 출전하여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에선 선제골을 기록하고 홀란드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시티의 공격 상황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아쉬웠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여전히 예전 같은 폼이 아니며 필포드는 조금 몇 시즌간 너무나도 발린 탓인지 이번 시즌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득점력 또한 이번 시즌 리그 한 골에 그치고 있는데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9골을 기록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하락이죠. 홀란드가 이번 경기에서 슈팅 6개를 시도하며 득점까지 기록해내긴 했지만 홀란드가 살아나려면 결국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리버풀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리그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었으나 리버풀에게 0대5 대패를 기록했고, 이날 경기에서 제로드 보엔이 부상으로 교체되었는데 발쪽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로드 보엔의 부상은 현재 경질의 칼이 목까지 들어온 로페티기 감독으로선 정말 천천북력 같은 소식이겠죠. 다행히 필크루크가 복귀했고 왼발을 잘 쓰는 푸드스가 원래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의 조력자로는 이번 시즌 웨스트햄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완비사카가 지원해줄 수 있는 포지션이죠. 이 경기는 맨시티가 직전 경기 드디어 승리를 기록하긴 했으나 여전히 수비가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고, 그 상대가 레스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웨스트햄으로서는 충분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단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맨시티의 경기력이 정상 궤도로 확실하게 올라왔다고 판단하기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 양팀 득점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러셀 마틴 감독이 플랜 A 진출만 고집하다가 결국엔 경질이 되었고, 후임 감독으로 과거 세리에, 특히 베오마 시절 한때는 세리에 파피어 명장 반열에 오르게 됐었던 이반 류리치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유피치 감독 부임 이후에도 여전히 분위기 반대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 데뷔전이었던 웨스트햄턴과 그리고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연이의 실점으로 또다시 패배를 기록했고, 유리치 감독 체제에서 이전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제가 직전 소튼 경기 분석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래도 웨스트햄튼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기에 직전 경기 소튼의 프렌으로 추천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추천픽은 적중이 되었으나 기대를 했던 오마추는 침묵했고, 디블링의 득점이 없었더라면 소튼이 경기 내용적으로도 완패를 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빌드업 110인 미드필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경고를 받으며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를 불차하게 된 부분은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브렌트포드는 최근 50전 5경기 0승 1무 4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 기간 브렌트포드의 득점은 3골에 그치고 있죠. 이 무슨 기간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16경기 32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랭킹 3위에 있었던 팀에게 초라한 최근 경기 성적표입니다. 또한 17라운드 노팅엄과의 홈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리그 기준 홈 8경기 5패가 깨졌고, 직전 아스날전에서도 패배하면서 홈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죠. 브렌트포드가 현재 리그 12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승점이 홈에서 거라는 승점이고, 원점팀 기준으로는 0승 2무 7패로 리그 19위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제가 지난 노팅엄과의 홈경기에서 노팅엄의 역배당을 추천드렸을 때 했던 얘기가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기록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스탯이 깨질 타이밍이 되었고,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이런 기록들은 어느정도 편비내기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얘기를 이번 매첩에 대입해보면 원정에서 극심한 부진 기록이 한 번쯤은 깨질 타이밍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이번 경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브렌트포드는 승격팀들을 상대로 정말 기가 막힌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브렌트포드가 시즌 막바지까지 강등권 언저리에 놀면서 강등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강등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되었던 계기가 루턴과 벌리 그리고 셰피그를 연속으로 잡아내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팀들은 모두 승격팀들이었고요. 승격팀들을 상대로 한 강세는 이번 시즌에도 이어졌는데 3라운드 소튼전 3대1 승리, 9라운드 입스위치전 4대3 승리, 그리고 13라운드 레스터전 4대1 승리를 기록했죠. 물론 이 기록은 모두 브렌트포드의 홈에서 나온 기록이긴 하지만 저도 앞서 말했듯 브렌트포드의 원점 경기 부진이 이번 경기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2월에만 벤미, 피노, 아예르, 브렌트포드의 1구 센터백 3명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김지수가 리그 첫 선발기를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출전하게 된다면 열심히 응원하면서 봐야겠네요. 소튼의 승리 배당이 하락하는 흐름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브렌트포드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추천픽은 안전하게 브렌트포드의 플러스 0.1 득점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의 무승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리그 7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0승 5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패배가 적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겠죠. 순위도 리그 12위이긴 하지만 6위 맨시티와 동일한 경기 수에 승점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파비안 히르첼러 감독의 브라이튼의 가장 큰 단점은 리드 상황을 지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인데, 앞서 말했던 최근 7경기 무승 기간 동안 선제골을 기록했던 경기가 무려 4번이나 있었음에도 단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히르첼러 감독의 전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리드 상황에도 강도 높은 압박과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 득점이 나오지 못한다면 끝내 동점을 허용하는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수비적인 문제보다는 공격에서 문제를 더 꼽고 싶은데, 팀에 확실한 골잡이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브라이튼은 현재까지 리그에서 29골을 기록했는데 무려 13명의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득점 분포가 전 포지션에 걸쳐 골고루 이루어졌죠. 이 부분은 히르첼러 감독의 전술 특징을 크게 나타내는 부분인데, 센터백을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은 포지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그 빗자리는 다른 선수가 메꾸는 모습을 보이고요. 따라서 어떤 선수라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죠. 직전 빌라전에서도 라이트백 램프티가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낸 부분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리버풀의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2부 우승 가능성이 벌써부터 상당히 높아졌지만, 리버풀의 우승을 막을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는 아스날은 현재 리그 2위이며 리버풀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6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최근 2시즌 동안 맨시티에게 밀려 정말 아쉽게 리그 우승을 놓쳤었는데, 맨시티가 무너지니 이제 리버풀이 독주를 해버립니다. 아스날도 현재 스쿼드 퀄리티가 과거 풋배 우승 이후 역대급으로 좋아진 상황이라 이럴 때 우승 한번 해봐야 할 텐데요. 최근 공식전 12경기 무패 흐름이며 9승 3무 0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박싱데이 기간 3전 전승을 기록했고, 최근 4경기에서 6골을 기록 중인 가브리엘 제주스가 살아나면서 최근 아스날의 상승세에 크게 한몫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미켈 메리노의 활약으로 인해 데클란 라이스가 이번 박싱데이 기간 체력을 많이 비축할 수 있었다는 부분 역시 이번 경기를 앞두고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 3라운드 경기였죠. 아스날의 홈에서 펼쳐진 두 팀의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하베르츠의 득점으로 1대0 리드 상황에 데클란 라이스가 경기 지연 행위로 인해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라이스에게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라이스는 불필요한 플레이로 인해 퇴장을 당하게 되었고, 후반전 초반부터 수적 열세에 있었던 아스날은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퇴장으로 인해 논란이 조금 되었었는데, 라이스가 지연 행위를 한 것인 맞지만 브라이튼의 수비수 펠트만이 그런 라이스를 그대로 걷어차버렸었거든요. 근데 펠트만에게는 어떤 tuk지도 없었고 라이스는 퇴장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다시 맞붙게 되었는데, 라이스로서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겁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그래서 라이스를 박싱데이 기간에 최대한 아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최근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 정말 경고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이고, 부카요 사카의 부상은 아쉽긴 하나 1년 중에 몇 없는 제주스의 득점력이 무리 올라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는 아스날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